은주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를 마친 지금 세상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흰 국화의 향기만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유품 정리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했죠. 책장 위에 정리되지 않은 약 봉투, 창가에 말라버린 화초,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에 낡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 몇 개의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점이었죠. 은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을 여러 각도로 비춰봤지만 낯선 여자의 얼굴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한 글씨로 1992 나의 딸 은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순간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992년? 내 생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테이프 중 하나를 꺼내 카세트에 넣었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 속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주야, 이건 내가 언젠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음성은 떨리고 약했지만 분명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몇 초 뒤 갑자기 테이프는 끊겼습니다. 남은 건 찢어진 듯한 잡음뿐이었어요. 은주는 카세트를 멈추고 숨을 고르며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왜 어머니는 이런 사진을 남겼을까? 왜 사진 속 여자는 자신과 똑같이 생겼을까? 그녀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 직감했습니다. 은주는 서랍을 뒤져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진에도 그 낯선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 곁에 있었을까? 불길한 예감이 은주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의 조각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사진을 들고 석양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여자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단순한 착각이라 말했지만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녀는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사진관이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며 인화 시기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사는 돋보기를 끼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필름 특유의 질감과 종이의 변색을 살피던 그는 이건 90년대 초반 인화 방식이에요. 병원 연구소나 관공서, 암실에서 주로 쓰던 필름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진 뒷면의 글귀와 날짜, 그리고 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대학 시절 친구인 병원 행정직 직원 세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세린은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은주의 간절한 요청에 몰래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1992 프로젝트 A-13이라는 파일이 있긴 한데 접근 권한이 막혀 있어. 그런데 이름 중 하나가 나치 이거 윤미자. 내 어머니 이름이야. 은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일기장 속 기억은 때로 짐이 된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던 짐이 이 실험과 관련된 건 아닐까? 그녀는 직접 병원에 가서 기록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지하의 오래된 자료 보관실은 어둡고 냄새가 났습니다. 관리인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던져주며 30년 된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지 쌓인 폴더를 하나하나 열어보던 중 기억이식 실험 보고서라는 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수. 은주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고서 하단에는 피험자1 윤미자, 피험자2. 한지수 실험 결과 부분 성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실험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사진 속 여자가 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질 듯 하면서도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살이 병원 벽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숨긴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은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지수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어머니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도연 교수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병원 기록의 책임자이자 당시 실험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현재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가르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쓰고 전화를 걸고 심지어 연구실까지 직접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움직였어요. 며칠 뒤 도연에게서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야 그게 나타났군요. 직접 뵙죠.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숨겨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바로 다음 날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도연의 연구실은 산기슭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낡은 현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복도에는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복을 벗으며 은주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눈빛은 어딘가 두려워 보였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1992년 기억이식 실험의 생존자였습니다. 도연의 첫마디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어머니 윤미자의 이름 그리고 피험자 비 한지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는 실험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기억 일부를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전송하는 실험이었죠. 그 과정에서 한지수가 사망했고 어머니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뇌에서 지수의 기억 일부가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은주는 말없이 보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내가 누구의 기억으로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낡은 열쇠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디동 보관소에 남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그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이상하게 현실적이었어요. 그녀는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은주야, 알아야 할 이야기야. 그 음성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연구소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은주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겠어요. 은주는 깊은 밤 연구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열쇠가 땀에 젖어 미끄러졌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폐쇄 구역인 디동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듯 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출입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고리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낡은 기계와 서류 뭉치를 비쳤습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흘린 약병과 녹슨 의료기구들이 널려 있었죠. 은주는 발걸음을 조심히 옮기며 캐비닛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한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A-13 피험자 최종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이식 성공률 23%, 피험자 간 기억 교차 현상 발생. 종이 위의 문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피험자 B 한지수 사망이라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피험자 A 윤미자 생존, 기억 단편 유지 중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록이었습니다. 임상 샘플 코드 EJ-1992-5라는 항목 아래에 태아 상태 확인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의 파편 같은 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또 다른 여인의 시선을 통해 병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실험대 위에서 손을 내밀며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내 딸을 지켜주세요. 은주는 뒤로 물러나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보고서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보니 연구소의 불빛이 잠시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와 열쇠,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책상 위로 흩어졌어요.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테이프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카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1995 마지막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주는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이프는 처음엔 잡음 뿐이었지만 곧 희미한 숨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넌 나의 기억이자 나의 구원이야.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귀는 그 목소리에 붙잡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어서 지수의 기억이 날 덮어올 때마다 나는 두려웠단다. 하지만 너를 품은 순간 알았어. 그 기억이 너를 살린 거란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녹음은 중간에 끊기고 다시 잡음이 섞였습니다. 은주는 멈추지 않고 볼륨을 높였어요. 그리고 잡음 사이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내 딸을 지켜줘요. 한지수의 음성이었습니다.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 했어요. 어머니와 한 여자의 기억이 섞인 듯한 그 음성은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병원 서버 접근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도연이 말하던 자료 보관소 디동 서버에 남아있을 실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보안 경고창이 여러 번 떴지만 그녀는 모든 위험을 무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데이터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A-13 파이널 메모리 싱크. 은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뇌파 패턴이 겹쳐진 그래프와 함께 기억 전이 완료 윤미자. 태아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지수의 일부 기억을 가진 채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 이름은 최도연.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은주 씨, 제발 그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러나 은주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데이터를 언론 서버로 전송하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방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듯 했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며칠 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언론에서는 1992년 기억 이식 실험의 전말을 대서특필했고 방송사마다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실험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도연 교수는 내부 고발자로 지목되었고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어요. 그 와중에 은주의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기억의 아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든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대가로 평온은 사라졌어요. 그녀는 잠시 도시를 떠나 바닷가의 작은 숙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창문 밖으로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지수, 그리고 자신이 겹쳐 보였어요. 도연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실험의 비윤리성을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영역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 순간 은주는 텔레비전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억 이식 실험 A-13은 불법 연구로 결론 지어졌고 관련자 전원에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세상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이식한다는 개념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은주는 조용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명은 기억의 자장가.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 삽입했습니다. 너는 두 사람의 사랑으로 태어난 하나의 존재. 그 문장을 녹음하며 은주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집이 끝난 밤 은주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잔잔히 물결 위에 흩어졌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와 지수가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람 속에 사진을 놓아주었습니다. 사진은 천천히 물 위에 떠올라 멀어졌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마음속에 묵혀있던 두려움과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새벽녘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파도는 조용히 발끝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의 이야기를 살아갈 시간이에요. 은주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복잡한 소음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황금빛 들판이 펼쳐졌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오랜 세월이 지나 낡고 조용했어요. 잡초가 무성한 길가에는 낡은 벽돌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머니의 옛집이었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낡은 장판을 걷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기억을 다시 맞추는 일 같았어요. 부서진 창문을 고치고 삐걱이는 문을 손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창고 청소를 하던 중 낯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녹슬어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망치로 조심스레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실험 당시의 필름 몇 통과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기억은 누군가에게 살아남을 것이다. 필체는 한지수의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수가 실험에 참여한 이유와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실험을 통해 기억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 자신에게 이어진 것이었어요. 은주는 무릎 위에 일기장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수의 존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주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윤미자와 한지수 두 여인의 삶이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에는 기억의 윤리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뷰파인더 안에는 복원 중인 옛집의 벽 그리고 햇살에 비친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지수 씨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안에 걸어둔 하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느꼈습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이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작품 기억의 자장가는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무대 위에 오른 그녀는 잠시 마이크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관객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은주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강한 울림을 가졌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행사장 뒷좌석에는 젊은 과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주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과학의 윤리에 대해 깊은 토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는 기억을 실험의 재료로 삼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위한 과학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모두가 떠난 극장 안에 은주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흐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윤미자와 한지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두 여인은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은주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앞으로 걸어가 스크린을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손끝에 닿는 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이제 내가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장 문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지수 씨 잘 보고 계시죠?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은주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기억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